네, 41번, 42번 문제고요. 작문 문제입니다. 네, 요 영상 뭐 아마 작문 문제니까 좀 길어지겠지만 여기에서 좀 뭔가 새롭게 배워가실 수 있는 게 있을 거니까 끝까지 좀 들어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얻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자, one cannot take for granted that. take for granted라는 것은 take something for granted, take for granted something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뭐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하게 여긴다. 근데 이제 one, 우리는 이런 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The findings of any given study, 어떤 특정 연구의 어떤 발견을 will have validity, 유효성을 갖고 있다고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보면 유효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의심을 해야 된다. 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Consider a situation. 이런 상황 생각해 보세요. Where an investor 조사관이 연구가가 is studying deviant behavior 일탈 행위를 연구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특히 그녀는 연구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cheating by the college student 그러니까 대학교 학생들의 치팅이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서의 치팅을 얘기하는 거겠죠. 커닝이 시험에서 일어나는가 이런 거, 이 deviant behavior인데 특히 이제 시험에서의 치팅을 연구한다고 해봅시다. 자, reasoning that 이렇게 추리하는 것. It is more difficult for people monitoring an exam to keep students under surveillance in large classes than a smaller one. 작은 교실에서보다 큰 교실에서 그 감시죠, 서베일런스가 학생들의 감시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 people monitoring. 그러니까 시험 감독을 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추리해 봤을 때 she hypothesizes that, synthesizes that 이렇게 가설을 세웁니다. 네. A higher rate of cheating will occur in on exam on large classes than in small. 큰 교실에서 치러지는 시험일 때 치팅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검증하려고 그녀는 이제 데이터를 모아요. both large classes에서 하는 데이터 모으고요, small classes에서 보는 시험 모으고요, and then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의 결과는 보여줘요. more cheating per student. 학생들 사이에서의 더 많은 치팅이 larger classes에서 발생합니다. 자기가 세운 하이포테시스가 옳음이 증명됐네요. 자, 그러므로 the data apparently reject the investigators' research hypothesis. 그 연구가의 연구 가설을 거절합니다. 아니, 거절하지 않죠. 지금 증명됐잖아요. 그죠? prove라고 해야겠죠? 네, C번이 잘못됐네요. 네, 여기는 뭐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이거 잘못됐고. A few days later, however, 자, 여기서부터가 내용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맨 앞에 유효성에 대해서 의심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되게 쉽게 일이 풀렸잖아요. 가설을 세우고 해봤더니 완전 맞더라. 이렇게 됐다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에 콜리그가 어떤 이제 동료 연구가가 이거를 지적합니다. 네 연구에 쓰인 모든 라지 클래스는 멀티플 초이스 시험이었어. 그 객관식 시험이었어. 반면에 all the small classes used 얘네들은 단답형이거나 에세이, 그러니까 서술형이죠. 이거는 서답형, 서술형인데 단답형으로 쓰는 짧은 글이고요. 에세이는 긴 글 쓰는 건데요. 자, 이런 거를 답으로 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e investigator는 즉각 깨닫습니다. An extraneous variable, 그냥 외부 변수가 exam format이라는, 그러니까 시험 형식이라는 외부 변수가 is interfering with independent variable. 이 독립 변수를 음, interfering with 방해했구나. 클래스 사이즈라는 독립 변수로 쓰고자 하는 게 이제 클래스 사이즈였죠, 그죠? 근데 요거를 방해했구나. 요거를 깨닫게 됩니다. And may be operating as a cause in a data. 어쩌면은 그래서 자기 데이터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cause는 맞죠, 그죠? 자, the apparent support for her research hypothesis. 그녀의 연구 가설에 겉보기에는 서포트, 지지라고 뒷받침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maybe nothing more than 그저 an artifact, 인공적인 것에 불과했음이 밝혀진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는 겁니다. Perhaps the true effect is that 아마도 진짜 효과는 이거였을 거예요. More cheating occurs on multiple choices exam than on essay exam, regardless of class size. 클래스 사이즈가 뭐가 됐건 regardless of 뭐뭐와 상관없이 그래서 클래스 사이즈와는 상관없이 어차피
멀티플 초이스 이그잼일 때 치팅이 더 많이 발생한다. 에세이 이그잼보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정답이 되는 거고요.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이제 이 리서치 연구의 이런 맹점, 이 뒷부분을 위해서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그죠? 앞부분에서는 뭐 얘가 이렇게 연구가 된 걸 했지만 여기 앞에 요 첫 문장에 던져놓은 걸로 봐서는 일단 뒤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됐고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부터 however가 땅 등장하면서 이제 다른 얘기가 나왔죠. 이쪽 부분을 잘 읽으셔야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실험할 때 변수를 이렇게 통제하는 문제에 대한 거 그걸 잘못 통제하면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요게 이제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 걸 잘 나타낸 제목을 찾으시면 되겠죠. 인베스티게이터의 태도, 주관적 객관 이런 거 아니고요. Research error from wrong experimental design 이거죠. 그죠? 실험 디자인을 잘못해가지고 연구 오류가 나는 것.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요거 뭐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일단 나가셔도 좋고요. 일단 뭐 시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잠깐 생각이 나는데 요 시험 보면은 저희는 이제 수능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죠. 물론 이제 수능 시험에서는 치팅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 그래도 치팅이 뭐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을 겁니다. 에세이 시험에 비해서. 근데 에세이 시험을 왜 대학 입학 시험으로 안 낼까요? 에세이 시험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그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거를 좀 들었는데 거기는 뭐 대학 입학 시험이 100% 에세이입니다. 그 글로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종이를 빈 종이를 주고 문제를 한 이제 두세 개 준 다음에 그 두세 개에 관한 문제를 길게 풀어서 설명하고 자기의 논지를 펴는 그게 시험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 다 드러나고 지식 다 드러나는 거죠. 지식이 밑바탕이 없는 학생들은 그 에세이 시험을 볼 때 엉망으로 쓰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언어로 글을 그만큼 긴 글을 구사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지성인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좋은 형태의 시험 형태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그 시험을 누가 채점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고, 그냥 그가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도 그날 어떤 조금 관점을 다르게 해가지고 어떤 다른 힌트로 인해 문제가 좀 잘못 만들어졌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이게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객관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한국 시험에서는 수능 시험을 최고의 시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그 입시가 여러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은 지금 언제냐면요. 나중에 몇 년도 후에 보실 분도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이걸 녹화하는 시점이 2023년도 1월 23일입니다. 어, 2023년 1월 23일 시점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요. 수능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추세가 느껴져요. 어,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시험에서 수능은 자꾸 없애려고 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양쪽의 두 세력이 한쪽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키우려고 했고요. 어, 지금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조금 있다가 더 발표가 나오면 알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수능을 죽이려고 오죽이나 노력을 하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대학들에서 수능 성적만으로는 대학을 못 가고 수능 성적에 플러스 어, 내신 성적을 같이 본다고 하죠. 그죠? 지금 그런 게 발표된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쪽을 여기나 여기는 강조를 하는데 요쪽은 강조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럼 특징들을 얘기해 볼까요? 요쪽을 강조하는 쪽과 요쪽을 강조하는 쪽과 요쪽을 강조하는 쪽 세 개의 쪽이 있을 수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 네, 일단 이쪽과 이쪽을 강조하는 쪽은 이쪽과 이쪽을 강조하는 쪽에서 이쪽 학생부 교과를 강조하는 쪽은 선생님들의 힘을 강조하는 쪽입니다. 선생님들의 힘을 실어주고 싶어 하는 쪽이고요. 이쪽을 강조하는 쪽은 뭐냐면요. 기득권자의 힘을 실어주고 싶어 하는 쪽입니다. 수능을 강조하고 싶은 쪽은 뭐냐면요. 노력하는 자의 힘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순화시켜서만 말할 수는 없지만
없겠지만 이렇다고 봅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요. 여러분들이 학교의 그 시스템에 내가 좀 맞다. 선생님 말씀대로 공부하는 거 잘한다 나는. 그러면 여기로 쓰면 되는 거고요. 우리 집 부자다. 되게 다른 거를 많이 할 수 있다. 학교 교과와 관련 없는 것들도 얼마든지 뒷바라지를 받을 수 있고, 사교육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쪽이죠. 이쪽을 추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쪽을 추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딱 겨우겨우 인강이나 들을 수 있다. 그럼 요렇게 추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들 누구도 어른들은 이쪽을 강조하는 사람, 이쪽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 세력도 없어요. 그걸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안 좋은 거죠. 이쪽을 추구하는 사람, 이쪽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죠? 어른들, 힘 있는 사람들, 기득권자들, 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수능을 키워주고 싶지 않아요. 수능을 키워주면 자기네들이 자리가 위험하고요.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것이 가치 없게 됩니다. 학생들의 힘이 강해져요.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는 자의 힘이 강해지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좀 또 이 오해를 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누군가를 욕하고자 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랬어요. 인류 역사가 원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조금밖에 안 남은 이 전체 파이가 있을 때 이제 수능이 요만큼으로 줄어들고 요만큼으로 줄어들겠지만 그 이만큼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밖에는 길이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분발해서 뭐라도 더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저의 취지고요. 제가 갖고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뜻입니다. 요거를 키워준다는 놈이 아무도 없겠지만 저는 그래도 요거 수능 우선 전형, 수능으로만 뽑는 전형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런 학교들은 여전히 제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서울대는 안 한다고 하는데 서울대는 뭐 그렇다 치세요. 그냥 어차피 거기는 이 사람들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 수능으로 열심히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침 시험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 에세이 이그잼으로 학교 시험이 다 바뀌면 좋을까요? 굉장히 좋은 시험 방법 중에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전혀 무슨 사교육이 없어요. 그럼 사교육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약간 뭐 선배한테 조금 공부를 배운다든가 이런 거는 존재하는데 그 뭐 사교육이라고 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 사교육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이런 학교에서 에세이 이그잼을 한다는 것도 글을 쓰는 방법을 배워가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터득해가고 진짜 배워가고 써보고 이러면서 정말 내실을 기해가는 내실을 다져가는 글쓰기 방법을 배우는 거라면 이런 게 만약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요 이분들이 좋을 거예요.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여기 이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좋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상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그래서 저도 찬성할 수만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시험을 보면 진짜 잘하는 놈 남고 이런 수능의 이거 객관식 시험에서 단점도 사실 있거든요. 이거 진짜 잘한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학생을 뽑아내는 건 에세이식의 시험인 게 분명 맞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비할 방법이 없을 수 있다는 거, 노력해서 성공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현실적으로는 수능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이 존재하는 한, 저는 뭐 이 영상 뭐 없애지 않고 냅둘 거고요. 뭐 절대 유료화 시킬 일도 없을 거고, 무슨 광고도 절대 붙일 일 없을 겁니다. 혹시 인기가 좋아지더라도. 그러니까 이 영상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쪽이나 이쪽이 아니니까 이걸 하시는 걸 텐데 여러분들의 노력에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 믿고 좀 따라와 주시고 이 영상 많이 보고 이 방식대로 한번 해주시면 우리가 요런 거, 이 억울한 일들 다 우리가 이기고 여러분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펼쳐져요. 조금 넓은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